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자, 오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9강이죠.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나요? 어디서 뉴스를 접하셨습니까? 2009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46% 이상이 매일 인터넷에서 뉴스를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터넷 뉴스가 영향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인터넷 뉴스의 특성과 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강의 내용 먼저 보시죠. 우선 인터넷 뉴스의 정의 그리고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또 이 저널리즘 패러다임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의 사회적인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뉴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뉴스.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인터넷 뉴스를 부르는 이름도 굉장히 많죠. 인터넷 신문, 온라인 뉴스, 온라인 신문, 인터넷 언론,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사이버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터넷 뉴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여겨지는 건데요. 초기의 인터넷 뉴스의 개념은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서 작성한 뉴스 또는 이런 어떤 오프라인 정보를 이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인터넷 뉴스다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포털이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이 인터넷 뉴스에 대한 정의가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작성한 그런 어떤 뉴스나 이 오프라인 정보를 가공해서 또는 재가공해서 인터넷에 제공하는 그런 정보를 인터넷 뉴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이 이렇게 포털이 단순히 재가공, 재편집을 해서 순서만 정리해서 다시 제공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인터넷이 뉴스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버 저널리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5가지 차원을 또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저널리즘에 이용되는 인터넷. 먼저 기존의 매스미디어인 신문 방송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리가 인터넷이 뉴스에 이용되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 한겨레.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신문들이 오프라인을 위해서 오프라인 취재를 위해서 작성한 기사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물론 똑같은 그런 순서나 완전히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런 이 사이트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인터넷이 인터넷 뉴스에 활용되는 사례로는 우리가 기존 신문에 있는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또 이 취재를 하는데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그런 데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는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이제 어떠한 것을 검색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개인들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인터넷 뉴스에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래서 굉장히 이런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기자들도 전문 기자들도 취재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도 일종의 뉴스로 또 여기고 그렇게 정보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또 이용되는 이게 세 번째 차원으로는 기존의 언론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언론들이 그 인터넷, 소위 인터넷에만 기사를 작성해서 인터넷으로만 이러한 기사를 내보내는 그런 언론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의 그런 어떤 그 언론의 권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그 어떤 인쇄신문이나 또 그런 다른 방송 사이트가 제공하는 그런 뉴스에 비해서 훨씬 그 다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독특한 그런 뉴스를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딴지일보 같은 경우는 그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기존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 그 발전 초기부터 국내에서 아주 크게 각광을 받았었죠. 또 다른 그 방안으로는 이 포털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포털에서 기존 사이트에 제공했던 이런 뉴스들을 가공, 어떤 경우에는 재가공하기도 하고, 그 제목을 조금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다양한 뉴스를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포털을 이용해서 뉴스에 접하게 됨으로 해서, 이 포털이 정하는 이 순서, 어떤 뉴스를 맨 앞에 또는 가장 큰 제목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어떠한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되느냐가 또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포털 사이트 역시 그 인터넷 뉴스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최근에는 이 뭐 트위터라든지 뭐 그 다양한 그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뭐 토론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반인들이 서로 본인이 겪은 내용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트위터 화면 같은 경우는 올림픽 때 뭐 누가 뭐 메달을 어떻게 땄다 이런 것들을 바로 즉시 서로 제공하고 서로 이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또 소셜 미디어의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서로의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이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카페나 그런 뭐 특정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런 카페를 만들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또 뉴스를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사이버 저널리즘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 특징이 그 인터넷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상호작용성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 정보를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독자와 또는 어떤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그 사이트의 정보를 읽는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예로는 이 뉴스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 댓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댓글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그런 어떤 뭐 기기나 뭐 특정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용을 해서 이용자가 또는 뭐 이것과 관련된 또 사람들이 또는 단체들이 이렇게 직접 동영상 제작을 해서 뭐 사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겠죠. 인터넷 저널리즘의 특징 두 번째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뉴욕타임스와 같은 이 유명한 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날 뉴스를 받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또 이 불란서 이 세계 각국의 뉴스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집에 아주 편안히 앉아서 받아볼 수 있다. 또 이것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나 다음 달에도 다시 찾아볼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익명성입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이름이 당장 그 화면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이 됐지만 해외에서는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인터넷에 다양한 내용을 올려놓을 수가 있다 하는 또 그런 특징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동안 악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댓글들을 다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소위 운동권의 인물로서 유명했던 임수경 씨의 경우에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을 당시에 이런 굉장히 정말 어린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말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악의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이 댓글로 사망 관련 기사에 이런 경우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유명 연예인에 관해서도 또 행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 최진실 씨가 이제 자살을 했을 때 이것이 인터넷의 악플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공감을 받아서 소위 최진실 법이라고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의 또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즉시성입니다.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 관해서 3신, 2신 이렇게 해서 시시각각으로 지금 몇 시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몇 시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도 수시로 이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올라오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1인 저널리즘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블로그에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올림으로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또 그 사이트를 방문을 하고 또 그 방문을 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1인 저널리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 뉴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뉴스 또는 이 저널리즘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뉴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이런 매체가 갖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서 특징으로 인해서 이 뉴스라는 그런 개념에도 그런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왔다 하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통적 뉴스 미디어와 인터넷 뉴스 미디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 뉴스 미디어에서는 이 뉴스는 좀 심각하죠. 그래서 뉴스는 오락 미디어와는 구분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뉴스 소비는 이제는 좀 그 오락과는 구별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뉴스와 오락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터넷 뉴스와는 달리 기본 그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에서 뉴스는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전달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의견의 경우에는 오피니언, 그래서 아예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실, 이 팩트하고 의견이라고 하는 이 오피니언과는 아주 명확한 구별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뉴스 자체도 상당히 어떤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뉴스와 의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댓글이 바로 달리죠. 세 번째, 전통적인 뉴스의 개념에서 공중 또는 일반 대중의 경우에는 어떤 엘리트 또는 정치, 전문가들과 좀 구분이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전문가 인터뷰, 또 일반 시민 인터뷰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인터넷 뉴스에서는 어떻습니까? 꼭 엘리트나 그런 어떤 전문가만이 의견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인터넷에서는 일반 시민이 올려놓는 그러한 사실들도 얼마든지 뉴스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저널리즘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측면에서 변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뉴스의 범위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저널리즘 패러다임의 변화, 이 뉴스의 범위 그리고 뉴스의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뉴스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인터넷 뉴스의 거리가 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떤 공식적인 영역에서 제공하는 뉴스, 그러니까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런 뉴스도 뉴스가 되고, 또 준공식적인 영역에서 제공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라든지 지역협의회, 이익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단체에서 제공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뉴스의 내용으로 채택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뉴스에서도 다루고 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적인 영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것도 또 뉴스의 뉴스거리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또 우발적으로 어떤 게시판에 올려진 글 하나가 이렇게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켜서 사회적인 뉴스로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소셜 영역에서 특히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맺으면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또 뉴스로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를 보자면 공식적인 영역,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그런 단체에서 내놓는 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채택이 되고요. 또 준공식적인 영역, 이익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정보가 이제 뉴스의 내용으로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이 또 뉴스거리로 채택이 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이건 이제 2000년도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아주 유명한 일이었는데요. 좀 전에 봤던 언급되었던 임수경 씨가 5.18 광주 추모를 하러 광주에 내려갔다가 의원들이, 소위 386 의원들이 전야제에서 전야에 술판을 벌인 그런 것을 그냥 어느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그냥 올려놓은 것이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기존 언론에서 도로 기사로 채택이 돼서 보도가 되게 됐고 또 관련 의원들이 궁극적으로는 사과를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그 소셜 영역에 속하는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개인들이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그 자신과 관계를 맺은 이 온라인상의 그 친구들이나 온라인상의 뭐 프렌드로 이렇게 그 구분이 되는 이런 때 제공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뉴스로 채택이 돼서 또 보도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등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공의제 또 이 인터넷 소위 뉴스로 취급되는 또는 뉴스로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뉴스의 형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가 제공이 된다. 기존에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인쇄된 그런 일정한 영역에서 읽어 내려가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뉴스가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워낙 인쇄 신문 서비스만 제공하던 그런 뉴스 기관, 그런 언론 기관에서도 인터넷에서는 동영상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그 멀티미디어적인 특성을 지닌 뉴스가 제공이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또 그 형식 변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영상까지 또는 이미지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뜨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존 그 뉴스, 그 신문 뉴스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던 그런 역피라미드형 뉴스 보도 행태, 즉 OW1H라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그러한 그 내용을 제일 첫 그 리드 문장에 다 실어야 하던 그런 관행에서 점점 그 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 측면에서의 변화는 바로 이 제작 과정에서의 변화입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뉴스, 뭐 언제 어디서나 제공을 할 수가 있죠. 수시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배를 하는 그런 형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그런 방식이 이용이 된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정보를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이버 공간에서 아주 손쉽게 취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전문 기자가 아니라도 이 어떤 사실을 목격을 해서 이것이 뉴스화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그것을 신문사에서 채택을 해 주어야지만 뉴스거리로 다뤄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블로그에만 올려다 놓아도 그 누군가 보고 그것을 이슈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스스로 기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또 인터넷에는 마감 시간이 없죠. 24시간이 언제든지 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뉴스가 올라옵니다. 또 다섯 번째, 이 출입처 제도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정부 기관의 그 출입처를 이제 정해놓고 그 같은 기자가 아예 그 기관에 상주를 하면서 뉴스를 취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출입처 제도가 점점 더 소멸이 되고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이 뉴스가 점점 더 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진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측면에서의 변화는 바로 이 저널리스트의 역할의 변화입니다. 저널리스트, 이제 더 이상 기자가 유일한 정보원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주 많죠. 누구든지 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 기자가 이제 기사를 제공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인쇄신문처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어떤 기사를 제공을 할 때는 그 기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 또는 그 기사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링크를 제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기자가 이제는 그 하이퍼 링크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기사 작성을 해야 된다. 또는 이 언론은 그 인터넷 그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관련 뉴스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 같이 제공을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저널리스트도 이 기사 하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링크까지도 제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게이트키핑 역할이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병목 현상이라 그러죠. 이 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창구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게이트키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게이트키핑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지기도 했고 또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게이트키핑의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다른 방법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바로 이 저널리스트 역할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포털에서 뉴스가 제공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클릭 유도형 제목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사를 클릭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뜨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존 언론사의 기사로 하기에는 조금 민망스러운 그런 내용이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클릭 유도형 기사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은 클릭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사 내용에 클릭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용자들이 이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뉴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시민 참여로 인터넷 뉴스가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같이 보시죠. 인터넷의 등장 이후 언론은 급속도로 변화했다. 인터넷의 특성을 기반으로 1인 저널리즘이 발전하면서 신문의 마감 시간은 의미가 없어졌다. 신문에 종속되지 않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언론사가 등장한 것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딴지일보와 같은 이른바 독립형 신문들이 만들어진 것. 그 가운데 2000년에 창간된 오마이뉴스는 한국 인터넷 언론의 대중성을 이끌어냈다.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나도 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모토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언론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도화된 형태로 특정한 신문사 기자가 된다든지 방송사 기자가 된다든지 또는 뭐 잡지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언론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언론의 장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그들만의 어떤 특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자 세계에 또는 언론계의 특권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열어 젖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다 우리 사회에 또 우리 현실에 대해서 취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사를 쓸 수 있고 비평을 할 수 있고 칼럼을 쓸 수 있고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운영된 오마이뉴스로 인해 모든 개인들의 글이 곧 기사화됐다. 이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양산시켰다. 기사가 취재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시민 기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비평적인 어떤 글이 됐든지 이것들을 누군가의 아주 소수의 일종의 게이트키퍼 언론사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검열이나 어떤 통제 장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시민 기자들이 그런 제도화된 틀 속에서 이런 누군가의 어떤 엄격한 검열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기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뉴스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언론사에서는 그게 뉴스야? 라고 했던 것도 이제 오마이뉴스에서는 그게 뉴스가 된다는 것 그런 인식들을 우리 사회에 가져왔던 거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저널리즘의 측면에서는 엄격한 이런 통제나 검열의 시스템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민 저널리즘의 영역을 개척했다. 이게 또 큰 공감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008년 일어났던 촛불 집회는 대중들을 단순한 뉴스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적인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짚어야 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폭넓게 구축되어 있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인터넷이었을 거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또 이 모바일 이런 미디어도 이제 새롭게 주목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보다 많은 어떤 그런 소통의 채널들, 창구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은 이런 촛불 집회와 같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그런 어떤 다양한 이렇게 풍부한 미디어 환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증폭시킨 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도권 언론이 외면해 왔거나 접근하기 힘든 현장의 사각지대를 생생하게 전하는 인터넷 언론. 이는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며 새로운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참여의 폭이 분명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심을 갖는 정치 의제 또는 사회적인 의제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선거, 누굴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냐, 뭐 정당을 누굴 지지할 것이냐,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를 뭐 뽑을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 선거에서, 아니면 이제 주로 정당이나 국회 또는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는 보다 많은 어떤 사회적인 영역들이 그게 이제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도 커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이구나. 그리고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걸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치적 의제의 급격한 확장.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어떤 그런 일종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또는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 우리가 뭐 사이버 커뮤니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런 다양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사회에 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인터넷 언론은 게이트 키핑을 거치지 않고 네티즌들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왜곡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인터넷 뉴스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뉴스가 이 사회적인 역할을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묻혀버린 사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터넷 뉴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이슈들을 다룬다 하는 측면인데요. 조금 전에 언급됐었던 이 오마이뉴스 2003년에 우리가 이 사이버컴에서 많이 언급했었던 그 촛불 그 집회를 불러일으켰던 그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여중생들이 사망을 했던 그 사건이 초기에 기존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작게만 다루어지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마이뉴스가 연일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뉴스를 쏟아냈고 이것과 관련된 그 댓글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많은 시민들이 추가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묻혀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발굴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뉴스 두 번째 사회적 역할. 이용자와 함께 의제를 설정하는 그런 미디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떤 의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상을 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이것은 이제 1972년에 매콤과 쇼가 밝혀낸 그런 의제 설정 이론의 일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그 대답을 하는 그 이슈들을 살펴보니까 기존 미디어에서 다루던 그런 내용이었더라. 라고 그래서 기존 미디어의 의제 설정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그렇지 않죠. 인터넷에서는 어떤 것이 이슈가 되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뉴스,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중요한 이슈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인터넷 이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 뉴스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뭐부터 보십니까? 물론 제목도 보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실시간 검색어, 뭐 이 시간 주요 뉴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받느냐가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뭐 개개인이 정보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봄으로 해서 읽음으로 해서 검색을 함으로 해서 의제를 같이 만들어 나간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디터 채택 뉴스 또 이용자 채택 뉴스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디터 채택 뉴스의 경우에는 뭐 기존 신문 사이트에 그 어떤 뉴스가 헤드라인이냐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어떠한 뉴스가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느냐, 어떠한 뉴스가 이렇게 사진으로 제시되느냐가 사실은 그 사이트의 에디터가 정하는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터넷 뉴스에서는 그것만이 그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뭘 많이 보느냐,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검색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거리 하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이슈들이 새롭게 부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용자 채택 뉴스의 측면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역할은 이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고 독자들이, 이용자들이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터넷이 일종의 공론장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생겨났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일반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광장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공론장으로서 인터넷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인터넷 뉴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인터넷 뉴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그 이슈로 떠오르는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끝맺히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뉴스로 인해서 기존 뉴스의 그 게이트키핑과 의제 설정의 역할이 약화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기존의 언론 사이트를 방문하는 율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기존 언론의 그런 어떤 뉴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뭐 네이버 같은 데는 뉴스 언론사마다 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하기도 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이 포털 사이트 굉장히 뉴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의 쌍방향성뿐만이 아니라 뭐 익명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정보에 있어서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몇 가지 오보 사건들이 있죠. 가수 양수경 씨의 동생 양미경 씨가 사망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 탤런트 양미경 씨가 사망한 사건으로 잘못 전달이 되면서 이 탤런트 양미경 씨가 오히려 자살을 했다 하는 이런 대대적인 오보가 있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비가 사망을 했을 때도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오보들이 또 인터넷에 난무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인터넷에서는 이 광고 그리고 이 기사 이
구분이 또 모호해지는 이런 폐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포테인먼트적인 정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언론의 가치 중립적인 측면이 많이 변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의 연성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에 연구 하나를 보면은 기존 인쇄신문의 일면과 이 포털들의 첫 화면의 뉴스의 그런 어떤 비율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인쇄신문의 경우에는 정치 관련 뉴스가 한 50%를 첫 면을 장식을 하는 반면에 포털에서는 정치보다는 사회, 교육, 스포츠, 또 어떤 경우는 연예까지 그런 어떤 소위 좀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중요하다라고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즐기고 좀 약간 뉴스와 오락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닌 뉴스들이 인터넷에서는 좀 더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언론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은 거의 1,400여 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신문, 인터넷 언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인터넷 신문, 언론과 관련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기 인터넷 뉴스의 정의는 기자가 직접 취재하여 작성한 뉴스나 오프라인 정보를 가공하여 인터넷에 제공하는 1차 생산자였다면 포털 뉴스 등장 후의 정의는 기자가 직접 취재하여 작성한 뉴스나 오프라인 정보를 가공 또는 재가공하여 인터넷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저널리즘은 언론과 독자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성이 높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실명보다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익명성의 특징이 있고 게이트키핑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언론 조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인 저널리즘이 가능하며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 경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인터넷 뉴스는 뉴스와 오락이 혼재되어 있는 미디어이며 인터넷 뉴스에서 제공하는 뉴스에는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 뉴스에서는 엘리트, 정치 전문가만 정보 게이트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의 에디터와 공중이 함께 정치적, 사회적 실제를 구축해가는 정보 게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기존 미디어와 달리 제작 과정도 다릅니다. 인터넷 뉴스는 기존의 취재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정보 수집과 분배 기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목격한 사람이 스스로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마감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입처 제도도 소멸되었으며 뉴스가 더 이상 가치 중립적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인터넷 뉴스는 저널리스트의 역할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등장으로 기자는 더 이상 유일한 뉴스 정보원이 아니며 사이버 저널리스트는 하이퍼텍스트에 적합한 형태로 기사 내용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가 없어도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 뉴스는 기존 미디어가 다루지 못한 사건들을 다루며 묻혀버린 사실 발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용자와 함께 의제를 설정하는 미디어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뉴스의 주요 이슈로는 게이트키핑과 의제 설정의 역할 약화 문제가 거론되며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공 등으로 저널리즘이 매개자로서 위치 상실, 정보의 쌍방향성, 익명성, 속보성으로 인한 정보의 신뢰성 문제, 진짜 뉴스와 거짓 뉴스가 구별되지 않고 유통되는 정크 저널리즘의 팽배 문제, 광고와 기사의 구별이 모호해진 인포테인먼트적인 정보의 증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